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굳이 그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걸 배우는 건 아니니까 왜 배우는지는 잘 몰랐었고. 고등학교 3학년 문과 수학 시간.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손 들어줄래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손을 드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수능 앞두고 있는 걸로 이번에는 알고 있는데 수학 과목을 아예 수능에서 포기한 학생이 있는지 안 물어봤습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있다. 수학을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절반 이상의 학생이 망설임 없이 손을 듭니다. 수능 시험에서 어려운 수학 대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 수학 개념을 놓치다 보니 계속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게 됐어요. 응용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단순 계산만 풀어가지고서는 이게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단순 계산 문제는 배점이 낮은데 이 높은 문제는 죄다 응용이니까 응용을 생각해내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뜻의 수포자. 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수능 점수만 봐도 심각한 수학 포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원점수 100점 만점에 30점도 받지 못한 학생 비율을 보면 수학이 영어나 국어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특히 수학 A형을 선택하는 인문계열 수험생은 10명 중 4명이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수학 포기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고등학교 인문계의 실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했습니다. 3학년은 과학이, 6학년은 과학과 수학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국어나 영어 대신 부담이 있어 기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공계 과목을 선뜻 선택한 겁니다. 더하기랑 빼기랑 나누기 소수가 재밌어요. 수학에는 도형이랑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서 수학을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학교 2학년이 수학 포기의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수학 개념이 등장하고 수학 공식 또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학교가 되면 기하 부분이 이제 뭐 우리가 논증기하라고 그러는데 증명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하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기하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중2가 중2 단원에서 학생들이 그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 시간. 잠을 자거나 딴청을 피우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수학이 부쩍 어려워졌다고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일단 공식이 더 많아졌고요. 활용 같은 문제는 그 문제를 일단 이해하고 식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포기 시점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가 60.1%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현재 2학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수학의 내용 자체가 많이
줄어든 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오다 보면 수학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고등학교 진학 이유입니다. 학습량이 많아지는 데다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없는 수학 대신 다른 과목에 집중하겠다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의지가 있으면 뚫고 올라가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고1 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전문가들은 수학 포기를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된 교육 방법을 지적합니다. 기계적인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수학을, 진짜 진면목의 수학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시험 문제가 하나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반복 학습을 강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은 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공식만을 암기해 문제를 푸는 것도 수학과 멀어지는 원인이됩니다. 요령에 집중하다 보니 응용 문제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과도한 선행학습도 수학에 대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학원에서 워낙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에는 별로 집중을 안 하고 또 교사도 한 번 다 배우고 온 학생들이니까 진도를 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배워갖고 왔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또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그러니까 또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가서 또 학원에 가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거든요. 서울의 한 학원 강의실.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인수분해를 중3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진도를 앞서 배우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말씀으로는요, 미리 다듬어 놓고 가면은 가서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가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내놓았지만 수학 교과의 선행학습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64.2%, 중학생의 56.3%, 고등학생의 62.9%가 한 학기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한다는 학생은 각각 26%, 17.5%, 20.9%나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을 외우는 주입식 교육의 학원 선행학습으로 성적을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수학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급 학년의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이제 하급 학년에 가르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념은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 책들 샘플 있잖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녀들의 수학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기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이 현재 나이에는 애는 지금은 적응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미리 걱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큽니다. 저희 주위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고민이고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사람들은 또 고민인데 뭐 과고 보낸다는 엄마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정석을 풀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원비 대려니까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 선행 안 하면은 못 따라간다.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 교육과 과도한 선행학습은 결국 평가 방식 때문에 생깁니다. 문제 유형을 암기해 빨리 푸는 게 유리한 수능 시험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은 원리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평가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어떤 그 선택형으로 해서 정답만 골라내는, 찍어내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서술형 평가를 대거 동원을 해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한다면은 좀 수포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문가들은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계기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순히 입시를 위해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혼합 계산할 때 왜 하필이면은 나눗셈 먼저 계산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건 계산 문제 풀이다. 시험 보기 위한 귀찮은 거다라고 인식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학업 성취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 하지만 학습 동기와 자아신념 지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공부의 즐거움을 알기보다는 단순히 우수한 상급 학교 진학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다른 과목처럼 딱히 재밌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을 구입할 때 필수적인 사칙연산, 그리고 제품 뒷면 바코드에 숨겨진 이진법의 원리까지. 이처럼 수학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수학이 입시를 위한 도구로만 쓰이다 보니 아예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수포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수포자 없애는 수학 교육,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학생들이 수학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여기에다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당국은 지난해부터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 고민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1보다 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시간. 분수의 덧셈 뺄셈을 배우기 전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냅니다. 학생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답을 찾고 설명을 합니다. 수업 흥미도는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여 4학년 들어와서 이렇게 재밌게 배웠고요. 수학 이렇게 배우니까요. 좀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고요. 재밌었어요. 부산에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 수학 시간. 이 학교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면서 배우는 수학에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수학 교구를 만질 때 수학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수학이 재밌어져요. 수학 교구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재밌습니다. 수업에 몰입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경쟁하듯 손을 들고 발표를 한 친구한테는 아낌없는 칭찬도 보냅니다. 담당 교사는 스토리텔링 수업이 아이들이 쉽게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지겨운 수학이 아닌 재미있는 수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수학에. 쉽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미있어질 거고요. 재미있다는 말은 그만큼 수학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되겠죠. 생활 속의 수학을 알려주기 위한 학교의 노력도 돋보입니다. 계단과 벽, 바닥에 있는 그림들은 수학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다양한 수학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학 교구로 가득 채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교구를 활용해 문제를 풀고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 역시 수학을 만지면서 느낄 수 있게 한 학교의 노력입니다. 교과서만으로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는 내 몸으로 직접 수학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곳곳에 마루바닥, 벽, 계단 이런 곳에 수학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수학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뜻에서 어렵고 복잡한 수학이 아닌 생활 속 이야기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는 스토리텔링 수학. 지난해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도입 1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반응은 냉담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이야기식 어떤 교육 과정에 노출되었다기보다는 일단 입시 위주의 어떤 관점이 옮겨지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의 어떤 교육 과정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암기식 과목으로 흘러간다라면은 훨씬 더 부정적인 효과들도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고민이 가장 큽니다. 이야기와 함께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지 않고 이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죠. 자,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지금 얘네들 여기에 스토리텔링 접목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내용이 어려워져 이야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내용이 계속 어려워지고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교과 내용을 포함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소재를 연계시켜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 방식에 적용하기 위해선 이제 교사 개개인의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사 연수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 지도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교사들의 고충은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사이언스는 한국교총과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216명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수학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약 50%인 107명이 스토리텔링 수업만으로는 핵심 내용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고 약 80%인 172명이 교육부의 지원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76%인 164명은 스토리텔링 수업을 위한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떨까?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같은 주제를 강의 방식만 바꿔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집합 X에 해당되는 원소를 갖다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이렇게 4개를 갖다 우리가 설정을 하고 집합 y에 해당되는 원소를 갖다가 x, y, z, u라고 이렇게 설정을 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뭐 미팅을 할 거란 말이야. 지금 좀 실감이 안 나겠지만 미팅에 가서 여기 x라는 집합이 이제 남자 팀이고 y라는 집합이 여자 팀이야. 그래서 선영이가 기호 1번. 선영이가 일단 1번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강의에는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스토리텔링 강의에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업 분위기도 스토리텔링 강의가 더 밝고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풀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문제보다 스토리텔링 문제를 더 많이 틀린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일단 지문이 길고 그 지문을 좀 파악하는데 좀 더 어렵고 만약에 수학을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핵심 용어를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면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좀 길다 보니까 읽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뭘 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반 문제는 딱 원하는 것만 나와 있어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기존 수학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에게 아직은 스토리텔링 수학이 어렵고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 전체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르는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토리텔링 문제는 이해도도 떨어지고 막연한 부담감으로만 다가옵니다. 장기적인 연구나 성과 없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문제들조차 억지로 좀 끼워 맞춘 듯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학생들이 풀었을 때 일반 문제보다는 좀 더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리텔링 교수법이 수학 수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업은 재밌지만 막상 문제를 봤을 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스토리를 통한 수학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상황이라는 그 맥락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맥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학업의 중압감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치 그것은 이제 스토리를 포함한 수학 문제가 스토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그냥 일반 간단한 수학적인 문제보다 학생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제대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스토리텔링 수학.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성급히 도입된 스토리텔링 수학의 어두운 한 단면입니다. 현장 교사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 본격적인 연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그냥 일회성 그냥 유행어로 지나갈지 아니면은 뭐 우리 수학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자이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지원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입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학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스토리텔링 수학.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힘겨운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없는 한 갈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